천안함 연평도를 겪고 왔더니 하는 말이, 그 뒤로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작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숨쉬기가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주인 차인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여사님 보안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패 생탄. 저는 공수부대 장교 출신 아버지를 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은 지방의 언론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정치 성향을 말하고 토의하는 게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나 대부분의 학우들은 특정 성향에 대한 인식이 엄청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입대를 제가 나갔고 저는 공수부대 아버지의 바람을 알아채고 해병대 병으로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집에서는 노발대발했고요. 아버지는 제가 공수부대 장교가 되길 원했으나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해병대 병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제 갈 길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죽통 돌아갔다. 정말 2009년 12월에 해병 훈단의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교관님들조차 진짜 진심으로 너희가 자랑스럽다 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리고 전 포병 병과학교 후반기 교육 후에 2010년 3월 중순에 백령도 이란 방공포 쪽에 실무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선진 병인이 뭐니 한참 말로만 떨던 시기라 구타나 가혹행위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기 한 명은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총기 수입 솔로 그 쇠로 된 거 있죠.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쵸? 콧구멍이 쑤셔지거나 말도 못할 구타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우리 천안함이 폭침당하며 정군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심정인 저는 한밤중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를 붙게 되었고 진짜 속으로 분노와 우품이 차고 올라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천안함 직후는 저희 부대의 일명 악기발이나 아세이 찐빠 갈구기 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샤워도 못하고 물티슈로 몸과 발을 닦고 식사 때도 잠들 때도 비상이 걸리고 그렇게 2달 겨우겨우 비상시기를 거친 후 어느 정도 태세의 단계가 내려간 후에 장병들의 면회 외출이 허가되었습니다. 제 고향 마산에서 백령도까지 새벽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오전 11시에 도착한 건 부모님과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기쁨에 목청 터지게 경례와 인사를 하였고 입대 당시만 해도 섭섭해 하시던 아버지는 오히려 기쁘게 저의 경례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쵸 아들이. 아버지께서도 공수부대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군 얘기가 지루하지 않았고 즐겁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첫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휴가를 마쳐 나온 육해 공군 친구들 그리고 여하구 등등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과는 탁과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번에 뭔가 분위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특히 여하구들은 이번 천안함 자작극을 통해 또 정부의 실책과 좌초설이 어쩌고 군의 처신이 저쩌고를 현역 군인들 앞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이 중 해군 현역 친구들은 그대로 욕을 날리며 그 자리를 떴고 저 또한 이러한 자리에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체 현역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추스르며 복귀한 지 몇 달 후인 11월 23일 중요한 전술훈련을 무난하게 끝낸 저희 중대에 전투 휴무가 내려졌고 들뜬 마음에 전날 밤샘 훈련을 잊은 채 여자친구에게 전하고 식사를 마치고 오침을 하려던 순간 전 부대에 붙게 해안포 포격에 대치한 배치를 붙어 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게 뭔 장난인지 싶었던 저희는 완전 무장을 한 후 생화관 앞에 집합을 하였고 한껏 심각해진 얼굴의 중대장님은 현 상황 북계가 연평도에 100여 발의 포탄을 쐈고 우리 해병 중 2명이 전사하였다는 정말 믿기 힘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겪은 장병들은 너무나도 고생을 했고 매 순간 무장을 풀지 못한 채 숙면, 세면 대신 물티슈에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임 하사와 대원들은 담배를 태울 때마다 하는 농담이 이게 마지막 담배일 수 있잖아. 즐겁게 피자 라는 섬뜩한 농담이 자연스러워지고 부대 내 분위기는 구타나 가혹행위보다는 행동 하나하나에 서로 더 조심하고 잘하자. 저놈들 쳐들어오면 한 놈이라도 저 세상 데려가자 라고 농담하던 동기들과 겁에 질려 보이지만 목숨을 바치겠다며 입술을 떨던 우리 막내. 그렇게 또 3달이 지났고 태세는 풀리고 정군의 높으신 분들이 오가며 공치사를 하는 등 군생활은 그 이후로 다행히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역 후였습니다. 정말 당시의 모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셨고 사회로 복귀했을 것입니다만 저희 과에선 특정 성향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복학 후에 돌아온 학과에선 여하구들과 저
저보다 2살에서 4살 위의 선배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자작극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시국 선언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그리고 천안함 음모론설 강의 참여 요구 등 정말 최전선에서 상황을 겪었던 복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미쳤나봐 진짜.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쵸? 어떻게 이렇게 현역에 진짜 직접적으로 겪어왔던 어떻게 보면 동기들이고 선후배들인데 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 심각한 하고는 우리 동포를 쏴 죽이고 모함하는 살인 집단 국군을 규탄하자는 헛소리까지 싸질렀습니다. 영웅 대접이나 감사를 바란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미친 여자의 연설을 듣고 환호하던 정신 나간 학우들의 모습을 본 그날 밤 귀가 후에 펑펑 울었습니다. 전 눈물이 없는 편이라 현역 때도 운 적이 없었고, 저녁날 동기들과 술 한잔하며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던 동기들에게 야 울지 말자, 해병이 울게 돼 있냐? 하며 달래던 제가 2년간 나와 전우들의 행위가 저들에겐 동족 살인마였구나 싶은 자괴감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작자들과 같은 하늘 아래 숨쉬기가 싫어서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9년이 흘러 현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에 해병 특유의 악기가 더 살아나 떳떳하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하는 모든 일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들 덕에 해병 특유의 악기가 더 살아나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여친과 결혼 전제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외국인 여친과 결혼 전제로 연애 중이고 2년 안으로 시민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나간 연설을 해든 정신나간 하고는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제 카톡 프사에 여친 국적을 묻더니 저보고 한마디 하더군요. 머착머구. 토착 외국 라고 한지 모르겠는데 미친 새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차단당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인생 구제에 불능인 사람들 천지인데, 우리나라 전 현역 장병분들은 저처럼 상처받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맞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제보자분 고생 많으셨고요. 타국에서 해병 혼을 가지고 파이팅 넘치는 인생 사시기를 저 효자손이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음모론하는 사람들 있잖아. 선동하거나 음모론하거나 자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주체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본인 인생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도 현역에서 파이팅 넘치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 최고예요!